안녕하세요, 한현수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읽어나가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강박증입니다. 이 강박증 하면은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나 또 같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네. 고치기 쉬운 증세는 아니죠, 박사님? 쉬운 거 아니죠. 우선은 강박증 병 자체가 자기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고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이제 올라오는 내용이 부정적이거든요. 네. 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감정 속에 휩싸여요. 그래서 당사자도 굉장히 힘들고 치료도 잘 해야 됩니다. 네,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어떤 행동이나 또 사고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박증은 큰 카테고리로 보면 불안증의 하나예요. 이제 불안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강박증도 하나입니다. 하나고 이건 특징이 뭐냐면은 강박적인 생각이나 강박적인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강박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안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이래 할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겠죠, 그죠? 그래서 강박적 사고만 있는 경우도 있고 강박적 행동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둘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장애죠. 네, 강박적 사고 또 강박적 행동 이렇게 나눠볼 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특징이라든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강박적인 우선 사고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일단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완전하게 통제하기 힘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무의미하고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 그 아주 순간적으로 그 와중에서는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렵고 불안한 거죠. 뭐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용은 주로 어떤 게 많냐면은 내가 이제 주부 같은 경우는 가족을 이래 해치지 않을까. 심한 경우는 내가 죽이지 않을까. 또는 내가 저기 창문으로 뛰내리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내 손이나 몸에 이 균이 붙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악수를 했는데 저쪽에 있는 균이 일로 오면 어떻게 하나. 또 그리고 내가 누구를 이제 해치면 어떻게 하나. 또는 내가 문을 이래 잠근 것 같은데 안 잠갔으면 어떻게 하나. 하여튼 자기가 뭔가 안 좋은 것을 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해친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성관계도 없었는데도 그냥 내가 에이즈 걸린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강박적인 사고예요. 네. 네. 그럼 강박적 사고는 어떤 좀 불안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고 강박적인 행동은 어떤 행동을 내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박적인 행동은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불합리하고 의미도 없고 할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 게 충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불안하고 두렵고 그거 안 하면 뭐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 굉장히 씁쓸한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의대 다닐 때인데 그때는 아마도 강박증을 배우기 전인 것 같아요. 전인데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길에서 계속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다가 왔다 갔다를 계속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친구하고 뭐 만날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자꾸 저 사람이 저를 자꾸 할까 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자꾸 그러시냐니까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굉장히 실수한 거죠. 뭘 몰랐으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내부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강박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도 강박 행동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 그 밑바닥에는 강박 사고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박 행동은 주로 많은 게 이제 손 씻는 거예요. 손을 이제 씻는 게 많고 또 확인하는 거, 또 어디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내적인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소리를 팍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막 충동일 때는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하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하고 나면 또 그게 좀 쑥 수그러지는 거죠. 그렇지만 다음에 가면 또 그걸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강박증으로 진단이 붙으려면 생활에 지장이 많아야 되고 강박증으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강박증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네, 저는 아이라고 자꾸 깜빡깜빡해갖고요. 가스불을 잘 끄고 왔는지 계속 신경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신경 쓰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신경 쓰이는 데서 생각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은 그건 강박증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걱정되는 정도죠. 그거에 없다면 좀 곤란할 수도 있죠. 네. 그 다 정도 나름입니다. 예. 여기 지금 방청 오신 분들이나 혹은 또 지금 댁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저처럼 내가 혹시 강박증인가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제가 두 가지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50대 여자분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고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간 귀밑머리 1cm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귀밑머리 1cm가 넘으면 왠지 모르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또 누군가가 다가와서 강제로 제 머리카락을 자를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만 생기는데요. 조금 길다 싶으면 자를 머리에 대보고 꼭 1cm가 넘지 않도록 스스로 자를 정도입니다. 제가 혹시 강박증인가요? 사연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 그냥 느낌으로는 물론 이제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지만 강박증은 아닐 거예요. 좀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지나치죠. 네. 기민머리 1cm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집착은 하는데 이제 평소에는 이래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조금 그때가 되면 되게 신경 쓰이고 그것만은 유지하고 싶고 네. 그러면 강박증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좀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사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강박증이 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정도가 확인하는 정도가 매일같이 좀 확인하는 정도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때까지. 그 네. 되면 그때 하니까 그건 강박증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사연 볼게요. 20대 여자분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저는 혼자 사는 20대 여자인데요. 신발에 대한 강박증이 있습니다. 신던 신발이 아무리 낡아도 버리질 못하겠어요. 신지 않는 신발도 신발장에 그냥 넣어놔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둔 신발이 약 100켤레가 넘습니다. 단순한 집착인지 혹은 강박증인지 저 정신과에 가봐야 하나요? 굉장히 고민 많으시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강박증이라고 병명이 붙기는 어려울 정도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좀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착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 최치나 자기가 그 신발 같은 거 특별한 감정이 있으면 그걸 잘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못 버리다 보니까 이제 한 100켤레 모인 것 같은데 아까 사연과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다 쓰고 남은 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또 다른 거로 채울 수 있잖아요. 지나간 거 이런 거 자꾸 있으면은 그건 그렇게 이제 좋은 에너지는 아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버리고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좋은데 좀 더 삶의 퀄리티를 올리고 싶으면 와서 상담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병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100켤레를 과연 어디다 어떻게 보관을 하실까 참 그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연 지금 두 가지만 일단 살펴봤지만 강박증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박사님 이런 강박증에 어떤 사람이 좀 더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강박증은 어떤 강박적인 좀 성격이 있는 사람은 강박증이 걸릴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제 강박적인 성격은 뭐냐면은 평소에 굉장히 꼼꼼하고 또 질서정연하고 이래 변화를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있어야 되고 좀 고지식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강박증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유전적인 건 아닌데 암만 해도
그런 이제 환경에서 좀 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가 되게 강박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가정에서 크면 그게 되게 싫거든요. 그게 싫은데 나중에 자기도 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상담했던 분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돌아오면은 옷에 먼지가 묻었으니까 입고 온 옷은 다 벗는 거예요. 다 벗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깨끗한 걸 한데 자기도 좀 그래 돼 있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은연중에 좀 배우는 어떤 그게 있거든요. 습관이랄까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까운 사람이 좀 꼼꼼하고 또 그런 강박증이 있으면 아이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 방금 그 육아 방법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얼마 전에 읽었던 한 신문 기사가 떠오르는데요. 네 살부터 6살까지 그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 소아 강박증 환자가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다가 손을 막 10분 이상 깨끗하게 계속 씻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나갔다 왔던 신발이라든지 가방 같은 거를 깨끗하게 빨아달라고 좀 유난히 깔끔을 떠는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잘 이래 보면 좀 그 집안 분위기나 어머니나 이런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엄마가 그런 것들 이제 고치고 사실 흙이 묻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연스럽게 자꾸 이렇게 키우는 게 좋아요. 안 그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둔다든지 또 깨끗한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약간 지저분한 애를 싫어한다든지 또 폄하한다든지 놀지 마라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배우는 본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배워요. 배워서 자기께 되죠. 근데 그 배우는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폐아는 그게 없어요, 사실은. 자폐아는 배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부모 하는 것도 배우고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는데 자폐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보면 우리와 같은 다른 동물들은 우리 하는 거 안 배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배운다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우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정신과에서는 동일시라 그래요. 꼭 아이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배워요. 우리도 어떤 영향력 있는 서성 밑에서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행동을 해요. 걷는 것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그런 약간 강박적인 게 있다면 가족부터 우선 점검을 좀 해서 가족 속에서 너무 지나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 바꾸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 애들은 너무 너저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깨끗한 것도 필요해요. 정리정돈 하는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한테 이런 강박증이 찾아온다면 학업에도 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강박증이 주로 이제 애들 때 오거든요. 이제 주로 청소년기에 많이 와요. 아동기나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많이 오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부에 지장이 오는 거예요. 학업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박증 있는 애가 온다면 꼭 공부를 물어봐요.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왜냐하면 책을 읽는데 이 쭉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읽다가 또 반복해서 또 읽고 계속 읽어요. 그리고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강박증 이제 성적이 이래 탁 떨어진다 아이들이 그러면 강박증을 좀 의심해봐야 돼요. 의심해보고 강박증은 공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료를 좀 철저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보면 강박증 있는 애들 보면 학교 갈 때도 자꾸 지각해요. 뭘 자꾸 챙겨야 되거든요. 챙기고 우리가 볼 땐 다 챙겼는데도 또 확인하고 그래가 늦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보면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들 보면 강박증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제대로 해놓고도 또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늦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 또 손을 너무 씻어서 이제 손에 또 이런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또 강박증 환자들이 그런 강박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잠깐 편안하지만 또 이후에는 계속 불안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박증이라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해서 해결하려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해요.
정말 진짜 원인이 있어요, 사실은. 진짜 원인은 그 사람이 지금 뭔가 확고한 어떤 인생관이나 또 살아가는 지혜나 뭔가 자기 어떤 그 수양이나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래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의 문제는 자기 인격을 이래 이제 도야해야 돼요. 그러고 자기한테 부족한 걸 메꾸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보통 잘 안 하죠. 안 하고 뭔가 자꾸 신경 쓰는 것만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강박증세는 뭐 가짜 고민이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진짜 고민은 그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인 거죠. 제가 한 10몇 년 전인가 한 20년 뭐 이상 됐는데 TV를 이래 봤어요. TV를 보는데 그건 물론 TV에 나오는 거기인데 그걸 보고 저게 참 그 정신병 발생의 그 어떤 메커니즘이라가 기전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박증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이제 미국인데 미국 여자애가 집안이 자기 오빠가 정신분열증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정신이 이상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뭐가 날아다니고. 이 아이는 참 애도 활발하고 참 명랑하고 그런 애인데 집에만 오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불안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자기 방이 2층에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체중계에 탁 올라가요. 체중계에 올라갔더니만 체중을 딱 보고 그때부터 체중에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긴 참 좋은 이 몸매고 체중인데도 체중을 계속 빼는 거기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볼 때 진짜 문제는 그 집안에 아주 아주 불안정하고 막 그 참 누구나 거기 있으면 참 힘든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정되게 있나 그게 이제 주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것이 일로 탁 옮겨진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거라고 볼 수 있고 가짜 문제는 체중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강박증도 그거 비슷해요. 예를 한번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세상을 보고 잘 이래 그 상황에 맞게 하고 이래 적절하게 한다면 그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네. 그 신경 쓸 때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거기서 불안이 오는데 불안을 다른 식으로 순간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머리에 이제 그런 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또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마음을 다스려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어요,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꾸 악순환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쉽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 이 불교적인 게 이 강박증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강박증이라는 그 생각이 나면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데 이래 자꾸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해 보면은 그것이 단지 생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현재 자꾸 집중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이래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마음 챙김이라 그러는데 강박증이 있을 때 상당히 힘들지만 그 마음 챙김을 계속 훈련하면은 거기서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강박증이 탁 일어날 때는 강박증이 실제로 생각해요. 강박증도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지 않아요? 네. 또 옳은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마음 챙김, 현재 집중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강박적인 내용에 이제 빨려 들어가지 않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잖아요. 네. 공포 영화도 그냥 전체로서 보면 공포스럽죠. 네. 그렇지만 그거를 한 장면 한 장면 확대해서 하나씩 보면 그것이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 공포 영화도 하나하나 이래 이 자세히 쪼개서 이래 보면 그 공포심이 사라져요. 그렇듯이 강박적인 것도 잘 보면 그 어떤 생각이 요 생각이 일어나고 그다음 또 일어나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보면 거기서 좀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고 이런 마음 챙김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 생각도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 내가 불안해지면 그런 생각이 더 나더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불안을 지금 불안해서 이런 게 오구나 해서 거기에는 많이 집착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잖아요. 생각은 언제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 챙김, 현재 집중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동양적인 이런 그 불교적인 수행이 이제 이런 강박증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마음 챙김을 통해 불안한 마음을 좀 해결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걸 신경 쓰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 강박증은 사실 치료를 잘 받아야 돼요. 치료를 잘 받아야 되고 약을 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뇌에서 그런 게 막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그걸 통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원군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이래 막 자동으로 올라오는 그런 게 좀 다스려지거든요. 그래서 약을 쓰면서 그다음에 이제 왜 자기가 그래 됐고 그다음에 불안을 어떻게 견뎌야 되고 자기가 지금 좀 더 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서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강박증에 쓰는 약은 보면은 좀 약한 경우는 항불안제를 쓰고요. 좀 강박증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가 있으면은 이 정신병에 쓰는 약을 써요. 왜냐하면 그 심하게 올라오는 생각을 약으로 다스리려면 좀 강력한 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참 보면은 보통 이 단순한 어떤 신경증 불안증에 이 정신병에 쓰는 약을 쓰면 굉장히 처지고 힘들거든요. 근데 강박증 환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써도 괜찮아요. 그런 거로 봐서는 뭔가 그게 관계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강박증도 이 정신분열증 계통으로 놓는 것도 있어요. 사고장애로서.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강박증은 이 심하면은 약을 꼭 병행해야 돼요. 약을 병행해서 조금 더 세력이 약해졌을 때 내가 이제 올바른 노력들을 자꾸 하는 이것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경험상이래 볼 때는 우선은 강박증도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놓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생각이 들든 나쁜 생각이 들든 그 생각을 놓는 훈련을 하면은 강박증이 탁 들 때 놓는데 조금 수월해져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이제 강박증 환자가 오면은 그걸 많이 훈련하게 해요. 생각을 놓는 훈련을. 그리고 이제 강박증에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떠오른 생각하고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했지 않느냐. 물론 그 사람도 비합리적인 알긴 알지만 그래도 내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생각에 또 지배를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생각을 이래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이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으로 약한 점 이런 것들 이제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강박증 있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고 찝찝하면 못 참아요. 물론 그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비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뭔가 좀 찝찝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강박증이에요, 어째 보면. 그래서 찝찝한 거는 그냥 있고 이게 있더라도 내가 뭘 자꾸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할 일을 하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는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부끼리 좀 다투고 좀 화해는 안 된 가운데 직장을 나가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한테서 뭔가 좀 힘든 것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찝찝하고 불안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안고 그냥 살아간다 하는 것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강박증 치료는 보면 완전히 없애는 걸 목표로 하진 않아요. 그게 있더라도 생활할 수 있게끔 목표를 그렇게 보통 잡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강박증이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늪처럼 더 빠지죠. 우리가 이런 수도가 고장났다, 차가 고장난 거는 어떻게 막 자꾸 연구하고 이러면 잘 해결돼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는 잘못하다 보면 자꾸 빠져들어가요. 정신적인 문제는 정말 지혜롭게 탁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게 왜 이럴까 뭐 어떻고 막 생각하다 보면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확실히 모를 때는 막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있다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지금 건강하게 또 지금 시간을 보낼 건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강박증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그 약물은 그 예. 약을 먹어야 되는 기간도 굉장히 길다고 들었어요. 예. 부작용 이런 건 혹시 없어요, 박사님? 그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한 거는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신과 약을 쓰면 세포가 파괴된다 그런 말도 있고 좀 사람이 뭐 바보처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많은데 지금은 약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물의 종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환자 상태에 맞게 쓰기 때문에 약은 가능하면 이렇게 적절하게 쓰려고 해요. 또 필요 없이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요즘 약이 그렇게 부작용이 많지는 않아요. 또 부작용이 있으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되거든요. 하고 또 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약으로 잘 안 되면 또 다른 약을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는 뭐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강박증이라는 게 치료를 참 철저히 해야 돼요. 그냥 이제 환자도 치료받는 환자도 참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치료하시는 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족들도 좀 잘 이래 지켜봐 줘야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철저한 치료를 요하는 게 강박증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철저하게 약을 먹고 자기 노력을 적절한 노력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강박증인데 다행히 이제 이 통계를 보면은 치료받고 난 데서 한 1년에서 한 10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나 해봤더니만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한 4분의 1은 완치가 돼 있더라. 완치가. 그 다음에 한 50%는 호전이 돼 있더라. 좋아져 있더라. 나머지 4분의 1은 뭐 안 좋거나 좀 악화됐더라. 그래도 75%는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할 만하죠. 그래서 이 이제 강박증이 치료가 그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결과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올바르게 믿고 이제 서로 간에 믿고 열심히 하면 뭐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치료법으로 약물 치료 또 심리 치료 이런 부분을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치료 방법 중에서 뭐 종교라든지 이렇게 뭐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지금 먼저 불교가 이 심리 치료, 정신과 치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심리 치료나 정신 치료 또 정신과 치료가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참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발전하지만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이제 불교 쪽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양에. 이제 아까 또 얘기했지만 마음 챙김 이것이 이제 서양의 심리 치료에 많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보스턴에서 그 활동하시는 정신과 의사가 와서 이제 발표를 할 때 보니까 미국 정신과 의사가 심리치료 현장에서 마음 챙김을 쓰는 게 한 43% 정도 돼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확산이 돼서 이 기존의 어떤 치료에 불교적인 것이 가미돼서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많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째 보면 저 서양 쪽에서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해요. 우리 쪽보다도 불교의 본산인 여기보다 저쪽에서 이제 훨씬 많이 하는데 미국 정신과 의사인데 그 제프리 슈와르츠라는 사람이 이 강박증을 불교적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을 이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게 이제 발표가 돼 있어요. 책도 나와 있고. 이제 그분 일에 보면은 그분이 이 우리가 강박증이 있을 때 이 뇌 사진을 찍어 보면 어느 부위가 활성화돼 있어요. 이 활성화된 부위가 있는데 그게 이 머리의 또 중요한 부분인 꼬리 핵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강박증인 사람들이 이제 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이제 발달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찍어요, 이 영상으로. PET, 페트라 해서 그 방법이 탁 찍어요. 찍어가지고 강박증 환자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지금까지 강박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이렇게 요 부위가 활성화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4단계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치료법으로 지금 노력하고 당신 내 변화를 보자. 이래서 이제 열심히 치료해요. 그러고 또 찍어요. 찍어서 당신이 이런 올바르게 노력하니까 이렇게 활성화된 게 떨어졌다.
이제 좋아진 거죠. 수치가 내려온 거죠.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환자는 확신을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의사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되나 하고 긴가민가 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아, 이거 정말 효과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치료법의 특징은 이 불교적인 마음 챙김 명상과 그다음에 이 첨단 어떤 그 검사 그걸 이용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치료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 해요. 그래서 뭐 10주면 10주 이렇게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치료의 특징을 보면은 4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집을 나와서 생각을 하는 게 아, 이거 내가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이런 거 강박증 환자들이 주로 그걸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접근해라 하고 이제 4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딱 마음 먹으라 그래요. 지금 문제는 문이 아니라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가 아니라 내 강박증이 문제다. 이렇게 딱 이름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또는 내가 누구를 쳤나 안 쳤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강박증이 발동했다. 이렇게 딱 이제 첫 번째로 마음을 자꾸 먹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면 그걸 해라 하고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는 탁 나면 딱 자동적으로 아, 이거는 문이 문제가 아니다. 내 강박증이 문제다 하고 첫 번째 그걸 이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딱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이것은 나의 뇌가 시키는 거다. 내가 아니다. 내 존재가 아니라 내 뇌가 지금 자꾸 그래 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딱 그 원인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는 다시 귀인한다.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니까 내 말은 안 들어도 된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원인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초점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문 자꾸 확인하고 전화 걸어보고 뭐 자꾸 생각하는 것 대신에 아,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집을 나왔으니까 난 쇼핑하러 가는 거거든요. 쇼핑을 내가 해야 된다 하고 내가 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수업 듣고 있으면 아, 지금 난 내 할 일은 수업 듣는 거다 하고 수업에 자꾸 몰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네 번째 단계는 다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해 봤을 때 내가 자꾸 문에 집착하고 문 생각하고 이거는 시간 낭비다. 이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거다. 해서 강박증이 일어날 때마다 요 4가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자꾸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또 길이 나요. 우리 뇌라는 게 제가 이래 수행하고 경험해 본 바에 하면 어떤 생각을 자꾸 하면 그걸로 길이 나요. 또 다른 걸 하면 다른 길이 나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프리 슈와르츠라는 정신과 의사는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과거의 길은 폐쇄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단 장비로. 사진을 찍어서 당신이 이래 노력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왔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점점 이 강박증을 대하는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훈련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체득하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뇌는 변화 안 한다고 봤어요. 뇌는 변화 안 한다고 보다가 이제 불교 명상 이런 게 자꾸 티베트 그 성녀들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을 첨단 장비를 가지고 찍어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뇌는 변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뇌를 변화시켜라. 뭐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의 이 불교가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서양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한계를 뚫을 수 있고 편안하게 해주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이래 세상이 소통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만난 거예요. 서양에서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남방에 가서 이제 수행도 하고 이러면서 이거 도움 되구나 하는 걸 알고 돌아가서 이제 첨단 걸 가지고 또 연구도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서양의 그 심리치료 파들이 보면 뭐 정신분석도 있고 유흥심리학도 있는데 요즘은 마음챙김 심리치료는 또 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수행은 이 동양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서양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심리학 토대가 굳건하거든요. 그 굳건한 토대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니까 빨리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약간 심리학이 약해요. 불교는 강한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그래요. 네. 그 박사님 마지막으로 그 네. 만나보신 환자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 사례가 있으시면 좀 몇 가지 들려주세요. 그렇죠. 강박증은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 경우예요. 그래서 강박증 환자들은 이제 많이 봤죠. 많이 보고 지금 이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분은 지금도 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치료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강박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혹시 정신병이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인데 이분은 한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이 됐죠. 이제 남자분인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생긴 거예요. 내가 혹시 뭐 이런 밑에 사람한테 뭐 욕을 했지 않나. 실제로 욕한 건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 또 뭐 내가 어떤 병에 걸렸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점점 진행이 되다가 저한테 찾아올 때는 내가 남한테 뭘 해치지 않았나. 사람을 그냥 길거리 가다가 스쳐 지나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해치지 않았나. 그리고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돼서 어떤 때는 내가 혹시 죽였지 않느냐. 이래서 어떤 때는 가서 또 확인도 하고. 참 답답한 경우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굉장히 괴롭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뭐 약은 썼죠. 약은 썼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정신병에 쓰는 약을 썼어요. 왜냐면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인 접근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어쨌든 강박증도 하나의 번뇌잖아요. 하나의 생각이고 그 이제 번뇌를 다스리는 그 이제 부처님이 제시한 법이 있어요. 5가지 단계. 그것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해줬죠. 당신한테 번뇌가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들면 그때 좀 건전한 생각을 해보도록 해라. 그러면 건전한 생각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이런 게 있다면 그 생각을 해라. 그 생각을 해도 또 이게 올라오면은 그 다음은 2단계로 이런 생각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를 괴롭히고 또 사실도 아니면서 내가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하면 또 그걸 좀 놓을 수 있을 거다. 뭐 되든 안 되든 그래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되면은 그 생각을 잃지 안 하도록 해봐라. 안 해도 올라오면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동력 자체를 한번 없애봐라.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이를 악물고 사생결단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적어가지고 이제 지갑에 넣어 다녀요. 뭐 이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죠. 그렇지만은 뭔가 그래도 한 만큼 효과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이제 하여튼 생각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거. 이제 이래 했는데 한 2-3달 전부터 약도 많이 올렸죠. 혼자 그 자기가 이제 컨트롤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된다 하면서 텀나는 대로 하여튼 호흡에 집중한다고 뭐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지금도 뭐 심한 상태죠. 심한 상태인데 이제 그 사람은 약을 하여튼 철저히 먹더라고요. 약을 철저히 먹고 또 내가 이야기해 준 호흡에 집중하는 거 틈만 나면 하고 그다음 번뇌 다스리는 법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박증이라는 거는 쉽게 볼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참 안 된 게 치료를 철저히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약을 철저히 안 먹고 그러니까 약을 철저히 먹으면서 어쨌든 그걸 좀 다스린 약을 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자꾸 해서 가다 보면 거기에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강박증은 어떤 생각이나 또는 생각에 따라서 행동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요? 예,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원하지 않은데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이건 할 필요가 없는데 또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멈출 수도 없고 멈추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 강박증이에요. 아마 오늘 강박증 주제를 듣고 방송 보시면서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저희 ARS 전화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전화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전현수 박사님의 저서 생각 사용 설명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박증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네. 가장 먼저 그 네. 증상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정상 말하기 전에 네. 이제 강박증은 신경증의 일종이에요. 네. 신경증의 이제 일종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강박증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생각 내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보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요? 문을 잠궜는지, 네. 또 가스 밸브를 잠궜는지 확인하는 그게 주로 많고 주로 이제 많은 게 손 씻는 거. 손 씻는 거. 뭐가 묻은 것 같고 균이 묻은 것 같아서 이제 손을 씻는데 그게 뭐가 좀 붙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예. 또 계속 씻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은데 어떤 경우는 좀 심한 경우는 네. 자기가 어디서 뭔가 끔찍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안 좋은 일 같은 거요? 안 좋은 일. 예를 들면 차 운전하는 사람 같으면 운전하다가 나무 차를 탁 박은 것 같은 느낌. 또 운전하다가 누구한테 막 욕을 한 것 같은 느낌. 뭔가 하여튼 자기가 안 좋은 걸 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이제 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강박증도 보면 가볍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건 좀 이상하다, 심하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박증의 어떤 정세도 스펙트럼처럼 네. 좀 약한 것부터 심한 것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한 강박증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정신병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망상이 아닌가 예. 할 정도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정신병이냐 네. 또는 강박증이냐 하는 그 기준은 정신병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실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뭐 자기가 어떤 대비도 하고 뭐 처리도 하려고 하는데 강박증은 혹시 그럴 수도 있다. 네. 물론 아닐 거야 하고 알지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강박증의 정세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닐 텐데 하면서도 그 순간은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해서 그 순간에는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맞나 내지는 요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불안을 떨치 위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게 다 강박증 정세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가 강박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이래 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에서 교수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2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14가지는 강박 사고에 대한 거예요. 강박적인 생각에 대한 거고 13가지는 강박적인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몇 개 해당되면 뭐다 이래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게 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박사님께 사전에 몇 가지 항목을 받아왔거든요. 27가지 모두는 소개를 따로 또 홈페이지에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10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내가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끝낸 일을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횟수만큼 하기 전에는 절대로 끝낼 수 없는 행동이 있습니까? 배우자나 애인이 당신 몰래 당신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자해 또는 자살에 대한 생각 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까? 집을 나선 후에도 모든 것을 제대로 단속하고 나왔는지 끊임없이 생각합니까? 동물이나 지저분한 사물에 너무 가까이 갔다고 느꼈을 때 손을 씻습니까? 식탁보나 양탄자가 정확하게 바로 놓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다시 위치를 조정합니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했던 말을 크게 소리내어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전으로 몇 번씩 만져보는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한 후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었는데 책상이나 옷장 또는 다른 장소를 다시 정리하는 일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일단 10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0가지를 자세히 보면 네. 5가지는 강박적인 생각, 강박적인 사고예요. 그 이제 6번부터 10까지 읽었죠. 네. 그 뒷부분은 이제 강박적인 행동이에요. 네. 그래, 예. 박사님, 제가 지금 얼핏 체크를 해보니까 예. 저는 한 3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3가지 같으면 약간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함부르크 대학에서 만든 게 총 27가지예요. 네. 27가지 중에 이제 14가지는 강박적인 사고에 대한 거고 예. 13가지는 강박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어떤 분류를 해놨어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그 강박적인 게 없을 확률이 높다. 또 두 번째는 강박적인 게 있을 확률이 높다. 네. 하나는 강박적인 게 확실하다. 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은 27가지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네. 강박적인 사고, 행동, 그 분류를 해서 몇 개인지 하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오늘은 10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네, 네. 일단 제가 3가지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경계선이라고 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는 그 좀 정도가 심각하다. 한 몇 개 이상이면 좀 내가 심각하다고 볼 때는 지금 생각할 수 있을까요? 27가지 중에서 예. 10가지를 뽑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 조금 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6개 이상 되면 예. 거의 문제가 있다 보면 될 겁니다. 6개 이상 되면. 그렇군요. 예. 그럼 본인을 지금 자가진단 해보셨을 거니까 네. 한 번 더 27가지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27가지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체크리스트를 보고 예. 이제 체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을 해서 네. 또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있다가 한번 또 체크해보고 하면 노력을 하면 그게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다 해서 네. 뭐 이래 겁낼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체크해 보시고 노력한 후에 계속해서 또 체크해 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증상 확인해 보시고요. 강박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뭐 정확한 뭐 이런 통계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신과 교과서에 보면은 네. 0.05%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숫자만 들었을 때 많지 않은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요. 많지 않죠. 0.05 같으면은 뭐 하여튼 그래 많지는 네.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 저 책에 보면은 예. 교과서는 아닌데 강박증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쓴 책에 의사가 쓴 네. 책인데 거기에는 보니까 40명에 1명. 그럼 한 굉장히 2.5% 많은데요? 정도 되죠. 예. 이게 나라마다 좀 그 민족의 특성마다 좀 다른 게 있나 봅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지 이제 그 연구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강박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정신병이나 정신적인 문제 네. 이거는 꼭 생각해야 될 게 기질적인 문제하고 환경적인 문제예요. 정신병 비슷하게.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타고는 이제 태어날 때 어떤 그 상태였나 하는 기질적인 면, 네. 기질적인 건 유전적인 거하고 또 연결되겠죠. 예. 하는 거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 있었나 이것이 어떤 강박증에 관계를 줘요. 예.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다. 하는 연구는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몇 %에서 정확하게 유전된다 이 말은 없고 그냥 유전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깊이 관여돼 있다는 연구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가 약간 강박적인 성향이 있다면 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이거는 주로 부모님이 이제 아이가 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이한테 정리정돈을 확실히 해라, 철저히 해라, 삐뚤어지면 막 혼을 낸다든지 예. 좀 너무 엄격하게 하면 그런 거는 이제 강박증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강박증은 강박증적인 성격을 가진 예.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란 건 어찌 보면 좀 기질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예. 물론 뭐 성격도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마다 성격이 좀 있잖아요. 예. 깔끔하고 철저하고 빈틈없는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래 강박증 환자들 일을 보잖아요. 보면은 뭔가 강박증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정신불건강의 토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강박증이 보통은 이제 한 청년기나 또 초기 어떤 성인기에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때 이래 보면은 뭔가 안 좋은 거로 고민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뭔가 다른 일로 많이 불안해한다든지 하여튼 좋지 않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들을 좀 하다가 강박증이 생기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정신불건강의 토대 그 위에서 그런 강박증이 생긴다 볼 수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뭔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았어요. 또 오빠도 그렇게 좀 정신이 건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안아서 아버지하고 오빠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인 이 여자는 얼굴도 이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착실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런 환경 속에 뭐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 어떤 안 좋은 말이 오고 가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활 속에서 거기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뭐 이래 중재도 못하고 그만두라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어찌어찌 뭐 이래 생활하던 어느 날 네. 체중계를 탁 봐요. 체중계를 보더니 체중계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체중계만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체중계에 어떤 집착하기 전에 예. 어떤 정신불건강, 심적인 고통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있다가 그런 거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정신불건강의 토대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어떤 강박증을 안 생기게 원한다면 네. 이 정신불건강의 토대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러면 일단 정신이 건강해지면 이런 그렇죠. 증상들도 안 나타난다는 그렇죠. 거네요. 정신이 건강한 데는 아무것도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또 건강한 정신을 위한 예. 방법들, 조언들 막 예. 생각이 나면서 그렇죠. 자, 오늘 배우는 이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강박증은 오늘 이런 주제를 택한 것도 강박증은 치료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가요? 예, 치료 쉽지 않고 예. 약도 그렇게 막 바로 탁 이래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병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박증을 또 잘 극복한다면 살아가면서 어지간한 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정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박증을 택했거든요. 네. 강박증이란 것도 어째 보면 생각의 일종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예. 강박증이 없을 수 있어요. 생각을 효과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질 수 있는 그 터전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강박증을 치료하려면 강박증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강박증이 어떤 건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박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마음적인 측면, 마음의 어떤 측면? 속성, 예. 또 마음의 본질이랄까,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 이런 것에 입각해서 강박증을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 뇌과학적인 뇌에서 무슨 일이 있나, 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또 강박증을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예. 둘 다 가능해요. 그럼 내가 볼 땐 둘이 일치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마음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면 네.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치료를. 또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걸 충분히 이해하면 예. 어떻게 또 이걸 극복해야 될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걸 좀 설명을 먼저 좀 할게요. 네. 그럼 마음부터 네, 들어볼까요? 마음부터 좀 네. 설명할게요. 마음적인 측면에서 이 강박증을 설명해 보면 우선 마음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은 보면 결국 병이라는 것도 마음에 생기잖아요. 강박증도 마음에서 생기는 거고 이 마음의 원리가 마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 부처님이 마음인데요? 무아라한 거예요. 몸도 그렇군요. 우리 게 아니고 마음도 우리 게 아니에요. 예. 몸은 몸이 움직이는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마음은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 내 마음이라 하잖아요. 네. 내 몸, 내 마음이 아니에요. 몸은 어찌 보면 몸의 것이고 마음은 마음의 것이에요. 우리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에서 무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라는 것은 나도 아니면서 영향받는 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남이라 볼 수 있어요.
어렵지만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관찰을 자꾸 해보면 안 돼. 네. 말장난이 아니에요. 실제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음의 어떤 원리, 움직이는 원리가 크게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네. 하나는 마음은 언제나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마음은 어느 곳에 안 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네. 안 가는 건 없어요. 나는 아무 데도 안 간다는데 아무 데도 안 간다는 그게 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등대와 똑같아요. 네. 등대가 밤이 되면 불을 비추잖아요. 그럼 어딘가를 비추잖아요. 그래서 그 비춘 곳을 볼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듯이 마음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 어느 곳을 가요.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네. 강박증으로 갔다면 강박증에 영향을 받아요. 불안하겠죠. 네. 그리고 마음은 자세히 보면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마음은 절대로 두 곳을 못 가요.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강박적으로 안 가려면 다른 데를 가야 돼요. 그래요? 다른 데 가는 걸 확고하게 하나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원리를 잘 알면 치료도 거기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뭐 알파고 뭐 하잖아요. 네. 그 만들고 나면 다른 데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음의 원리를 잘 알면 병이 왜 나는가도 알고 병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첫 번째 원리는 마음은 어딘가에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는데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네. 그래서 강박적인 곳으로 가서 강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을 해서 불안한 영향을 받고 안 가려면 다른 곳을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을 하나 확실히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네. 마음의 두 번째 속성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걸로 길이 나요. 네. 마음이 원래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자세한 건 뭐 다음에 또 설명. 어쨌든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걸로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증은 강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 강박증 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강박적인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에요. 네.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한 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 길나게 만들고 그 다 불안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보면 강박증은 강박증적인 불안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로 강박증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적인 설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많이 한 거예요. 예. 많이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모든 중독 현상이 다 그래요.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길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뇌는 이 강박에 관계되는 뇌 부위가 있어요. 네. 뇌 부위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딱 하잖아요. 그럼 생각 한번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씻어야지 하면 손 씻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다음 생각으로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동으로 변속이 돼요. 다음 생각을 탁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강박증이란 건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하고 행동했어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동 변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게 되고 또 쉽게 되고 어떤 거는 뭐 행동으로 안 따라가는 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왜 하냐면은 요 생각 우리가 이 뇌는 어떤 생각이 딱 있잖아요. 네. 그럼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나 안 됐나는 오류를 검증하는 또 부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강박적인 사람은 요 생각이 탁 나면 아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하는 게 탁 오류 불이 탁 켜져요. 그래서 이걸 또 해요. 예. 하고 난 데는 또 이게 또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부위가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걸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신호가 일어나게끔 그 부위가 있어요. 뭔가가 어쨌든 잘못됐네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골목길을 가다가 컴컴한 골목도 약간 물체가 나타나면 이게 발동해야 돼요. 네. 아, 내가 여기서 적절히 좋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날 것 같은 이게 하는 건 괜찮잖아요. 아까도 네. 여기 뭔가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되는데 네. 강박증은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그냥 손 씻고 그 다음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것들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요 강박에 관계되는 부위가 네 부위예요. 네. 사고에 관계되는 부위, 행동에 관계되는 부위. 요것들이 하고 나면 자동으로 이래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못 넣어가끔 하는데 관계되는 것이 아 뭔가 이거 오류가 있다. 네. 또는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 그런 부위들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이름들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네. 사고가 자동 이래 변속되는 건 꼬리핵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행동이 자동으로 변속되는 거는 피각이에요. 피각이라는 피각? 게. 예, 네. 피각. 그다음에 이제 오류에 관계되는 거는 시각 피질이라고 있어요. 예. 시각 피질. 그다음에 이거를 마치 안 하면은 이상한 일이 날 것 같다. 그건 이제 주로 심장이나 어떤 위하고 관계되는 중추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상한 신호들이 오는 거예요. 네. 심장이 뛴다든지. 그런 게 대상회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요 네 부위가 네. 이 강박증하고 관계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강박증은 이 뇌 부위에서 이 활성화되는 게 생겨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는 보통 한 번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있는 거예요. 있으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가 활성화가 안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런 것을 주로 연구한 사람들 이래 보면은 이 PET, PET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양성자 방출 단청 촬영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이 뇌 촬영 중에 아주 그 고도의 촬영이죠. 그걸 해보면은 강박증 있는 사람들은 이게 활성화돼 있어요. 활성화돼서 이게 자칫하면 이게 불이 팍팍 켜지죠. 그럼 그에 따라 하는데 이제 치료가 되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 돼요. 그렇게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와, 굉장히 비슷한데 뭔가 확실하게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번에 우리 정신병 그거 할 때 그 네. 사람들한테 그게 실제라 그랬죠. 네. 강박증 환자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이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마음적인 측면, 뇌과학적인 측면 네.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치료법도 왠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눠서 하는 게 듭니다. 좋죠. 그럼 마음적인 측면의 그렇죠. 치료법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이미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답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네. 이제 아까 이 강박증이라는 거는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많이 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많이 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강박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아닌 예. 다른 곳으로 많이 가게 해야 되거든요. 네. 새로운 길을 내야 돼요, 사실은. 네. 저쪽으로 난 길을 이제 가지 않고 가지 않음으로써 폐쇄시키고 새로운 길을 내야 되는데 새로운 길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재 집중하는 거예요. 네. 현재 집중해서 그런 이제 전에 어떤 많이 갔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네. 가고 싶은데 이래 가는 것은 점점 더 악화시킨다 하고 다른 데다가 억지로라도 자꾸 가게 해서 새로운 길이 나서 네. 말하자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전에 같으면은 강박증으로 많이 갔잖아요. 이제는 현재 자기가 뭐 양치하면 양치하는데 밥 먹으면 밥 먹는데 네. 또 그리고 강박적인 생각이 탁 나면 그걸 탁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네. 그래서 현재로 가는 길을 충분히 내서 이제 강박증으로 가는 그 어떤 경향 이걸 이제 줄이는 거. 이게 그 마음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치료예요. 네. 지금까지 사실 그런 강박증은 네, 네.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노력을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 지금까지 떨치려고 노력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 또는 문을 잠궜을까 안 잠궜을까 할 때 그게 불안하니까 정말 내가 잠궜나 안 잠궜나 네. 어떻게 하면 그걸 잠그지 또 내지는 문을 안 잠궜으면 도둑이 들어올 텐데 해서 그에 관계되는 거는 많이 했죠. 예.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니까요. 그거는 악화시키는 노력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큰 테두리를 보면 그것들이 전부 다 강박적인 생각이에요. 아. 자, 그 당사자로서는 거기서 뭔가 안심을 하려고 네. 불안을 떨치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다 불합리한 생각의 연속이에요. 그 마치 우리가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늪에서 나오려고 막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럼 네. 더 빠져요. 맞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 가장 좋은 방법은 체표 면적을 크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자로 딱 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 누가 오면 이제 요청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강박적인 것도 거기서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또 찝찝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올바른 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점점 악화된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강박적인 생각이나 불안할 때 그걸 멈추고 예. 올바른 노력했으면 강박증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강박적인 것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마음의 그 속성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돼요. 예. 아까 내가 설명한 마음은 어느 쪽으로 한 곳으로 가고 간대로 길이 난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하는 노력은 다른 차원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강박증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도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와요. 전에는 무작정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강박증이 생각이 난 거를 가지고 왜 나지 하진 절대로 하지 말고 돌아오는 노력을 해라 무조건. 또 가더라도 그건 예. 상관없다. 돌아오는 노력 하루에 수천 번이라도 돌아오는 이 노력에 의해서 당신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바르게 알고 예. 바른 노력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치료자와 더불어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군요. 마음적인 측면 네. 어렵지만 만약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이제, 치료할까요? 뭐 아까 이제 설명한 것에 뭐 답은 다 있지만 다시 또 좀 이야기를 하면은 네. 아까 뇌과학적인 측면 볼 때는 요 특히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사고 네. 사고가 이게 자꾸 반복돼요. 이게 자동 변속이 안 되고 그래 되면서 요 시각 피질이라는 데서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일을 안 하면은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대상회라는 부분. 요 주로 세 가지예요. 네. 물론 이제 행동도 포함될 때가 있죠. 근데 요거를 우리는 강박증의 뇌 삼악당이라 그래요. 세 명의 악당이라 그래요. 요 놈들이 계속 활성화되는데 예. 이게 활성화 안 되도록 해야 돼요. 활성화 안 된다는 거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이 있을 때 네. 다른 걸 해야 돼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 네. 예를 들어서 강박증이 없다면 손 한 번 씻고 나서는 다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절로 걸어가든지 뭐 밥을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억지로 변속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변속된 예.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해서 요거 다음엔 또 다른 걸 하는 거죠. 여기 놔도 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억지로 변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전에 같으면 요런 것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것에 따라가는 데서 이것을 자동으로 안 하고 이 수동으로라도 어쨌든 이거를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들이 활성화 안 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자극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이 이래 가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런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을 잘 알고 일단 뭔가 손을 씻는다는 걸 예를 들면 손을 씻어야지 하면 여기서 잘못된 정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강박증적인 신호가 왔다. 네. 이건 내가 따르면 안 되는 점점 더 이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예. 잘못된 정보다 하고 이거를 딱 일단은 의식적으로라도 안 되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따르면 점점 이쪽이 활성화돼서 예. 가만히 있어도 이게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 예. 하고 억지로 다른 걸 해야 돼요. 다른 걸 하는데 이제 이 연구자들이 한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이 강박적인 충동은 한 15분 간다 그래요. 15분. 15분이요? 예, 15분. 그러니까 이 15분을 잘 버티면 돼요. 15분 지나면 그게 충동이 사라져요. 물론 뭐 더 빨리 사라진 사람도 있겠죠. 예. 그래서 15분을 잘 견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 그래서 15분 동안 죽었다 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일을 하든지 자기가 예. 좋아하는 일을 하든지 뭐를 하고 나면 예. 이 강박증 있는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시각 피질이나 대상회에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거든요. 근데 15분 동안 다른 일을 하고 봤더니만 안 해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문을 내가 잠그고 왔나 도둑이들 뭐
어떻게 하나 했지만 이런 걸 믿고 잘못된 정보라 처리하고 그냥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걸 자꾸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네. 따를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점점 더 이것이 주는 압박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15분 동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15분이 안 되면 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5분이라도 자기가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예. 그때 다른 일을 자꾸 하면서 수동으로 변속을 자꾸 시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도 괜찮아요. 15분 동안 하고 나면 예. 이제 선물을 하나씩 주는 뭐 스스로에게 예, 선물을 주는 스스로에게 거예요? 선물 주는 아. 뭐 또 스스로 격려해도 그냥 예. 당신 이제 나는 15분 견뎠다. 또는 15분만큼 좋아졌다. 이럴 수도 있고 실제로 뭐 맛있는 걸 하나 먹는다든지 네. 하여튼 선물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보상을 좀 주면서 네, 그렇죠. 좀 이렇게 부추기는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힘이 들다 이러면 약물에 좀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보면은 그 요즘 뭐 세로토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SSRI 뭐 네. 약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로토닌이 또 이 강박증에 관여돼 있다고 연구가 돼 있어요. 예.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을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기제로 예. 또 강박증에 쓰는 약도 있고요. 또 이제 아주 심할 때는 정신병에 쓰는 약을 또 쓰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노력들을 하게끔 도와주면서 약도 쓰거든요. 네. 약도 쓸 때는 처음에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SSRI를 해서 세로토닌이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그럼 많이 일에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경로로 쓰는 약도 또 있어요. 네. 쓰기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정신병에 쓰는 약을 소량 좀 쓰면 또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약물도 도움이 돼요. 근데 약물 없이도 방금 말한 어떤 마음적인 노력 또 뇌과학적인 측면에 그걸 잘 알고 그걸 실천해도 네. 약 없이도 얼마든지 좋아진 사람도 많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불치병이 아닌 만큼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스스로 좀 노력을 끝없이 한다면 네.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렇죠. 박사님께서 실제로 이 강박증 치료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뭐 강박증은 뭐 경험이 많죠. 예. 왜냐하면 강박증 환자가 꽤 많이 오거든요. 오는데 이제 이 환자가 좀 특별한 환자였어요. 예. 좀 심한 환자였어요. 아까 처음에 강박증이 어떤 증상이 있나 할 때 좀 심한 증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뭐 끔찍한 일을 한 것 같고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나면 내리면은 이제 우리 병원에 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오거든요. 네. 오면 자기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을 때린 것 같은 자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면 그 사람한테 욕을 한 것 같고 또 심한 경우는 자기가 어디 이제 직장 가면 출근하는데 만난 사람을 자기가 죽인 살인한 것 같은. 심각하네요. 그래서 심각하죠. 예. 심각한 그 이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약도 일반 강박증에서는 약도 쓰고 정신병에서 쓰는 약도 쓰면서 예. 이제 상담도 하고 정신치료도 했어요. 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강박적인 생각을 멈추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은 이제 명상이나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뭐 써볼 수 있는 건 충분히 써본 거죠. 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멈추는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게 아까 말한 마음의 원리 있잖아요. 네. 마음의 속성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강박적인 거로 가는 거는 자꾸 악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강박적인 생각이 나면 스톱하고 현재로 돌아오라. 그래서 현재 돌아오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훈련을 많이 하게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전에 놓는 방법이에요. 네.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네. 그 비구들한테 그 맞지마 니까야라고 있거든요. 예. 초기경 거기에 생각 중지의 경이란 게 있어요. 이제 거기는 보면 이제 그 비구들한테 한 거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죠. 삼매나 선정을 닦을 때 이 다른 데로 생각할 때 어떻게 처리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생각 다스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생각을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이 있다 하니까 뭐 자기가 적더라고. 네. 적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실천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아.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뭐 안 좋은 일이란 건 화가 난다든지 욕심이 생긴다든지 또 어리석어지는 네. 그런 생각이 났을 때 제일 첫 번으로 이 5가지는 5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 방법이 실패하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실패하면 세 번째. 네. 첫 번째 단계로는 그 생각 말고 좀 더 다른 건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좀 성적인 뭐 욕망이 일어난다 네. 하면 어머니를 떠올린다든지 아. 또 내지는 옛날에 자기가 뭐 수행했던 거, 예. 또 부처님을 떠올린다든지 하여튼 건전한 대상을 떠올리면 이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없어질 예.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방법. 예. 첫 번째 어떤 자기한테 뭐안 좋은 생각이 들면 다른 걸 해서 이거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해요. 네. 이거를 떠올려도 계속 뭐 그 생각이 나면서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두 번째 부처님이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된다는 거, 네. 괴로움을 초래한다는 거, 그거를 자기가 생각해요. 아. 보통은 자기한테 좋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 손해보고 또 내한테 해가 되고 또 괴로움을 내한테 준다 하면 네. 그 생각을 보통 스톱해요. 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생각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멈춰지면 뭐 더 다음 단계를 할 필요 없죠. 이제 그게 또 안 된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 생각에 관심도 안 가지고 마음이 글로 안 가게끔 해요. 근데 마음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는 거기로 이제 딱 가는 거죠.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 생각을 철저히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또 뭐 성공하면 뭐 끝내면 되죠. 네. 그게 만약에 안 된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뭐지요? 이것이 이제 왜 이런 게 있나 근본적으로 있게 하는 어떤 힘이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내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내가 허황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어떻게 다스려 보는 거예요. 그래 보고 거기에 성공하면 또 뭐 끝내면 돼요. 예.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를 악물고 완전히 뭐 사생결단을 내는 거죠. 예. 이제 그걸 없애려고.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른 대상에 예. 현재 딱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사생결단하는 그 방법을 내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적더라고. 네. 적어서 항상 가져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실천을 했대요. 예. 하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방법이 호흡에 집중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호흡이요? 예, 예.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 이 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관찰이 쉬운 사람은 코에서 이제 관찰하고, 네. 그다음 배가 우리가 숨을 쉬면 결과적으로 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거든요. 네. 배를 또 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편한 대로 해서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네. 호흡에 좀 집중을 해라. 그러면 당신한테 좋은 친구가 될 거다. 심심하지도 않고 또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을 떨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라고 세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실천하더라고. 약도 열심히 먹고. 네.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졌고 내가 이제 한 2년간 수행한다고 병원문을 좀 닫았어요. 네. 그러고 우연히 우리 건물에 치과도 있거든요. 네. 치과 치료를 받으러 왔더라고. 한 2년 만에, 2년 정도 만에 본 것 같아요. 2년 좀 더 됐나. 봤더니만 어떻냐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완치됐습니다. 그러더라고. 오, 정말요? 자기 뭐 관계 없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그럼 잘 유지해라고 뭐 그렇게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잘 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강박증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강박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찝찝한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불안하고 찝찝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까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나오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가장 그걸 극복하는 올바른 방법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서 그에 따라 해야 되는데 우린 자칫하면 불안하고 찝찝하면 네. 그걸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서 그걸 좀 악화시켜요. 네. 그래서 강박증 환자는 가장 중요한 게 좀 불안하고 찝찝하더라도 예. 그거 놔두고 자기 할 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강박증 환자는 그 강박증이란 떨치기 힘든 생각이 탁 들면 어떻게 하든 해결을 보려고 하면서 점점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 불안하고 찝찝하더라도 놔두고 마치 강박증이 없는 사람들이 하듯이 자기 필요한 일 하는 거,
이런 게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걱정거리를 그냥 놔두고 자기 할 일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걱정거리를 완전히 해결되고 뭘 한다 이러면 병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훈련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왠지 이번 주 행복 처방전은 또 이와 연결돼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어떨까요? 이제 걱정거리가 있을 때 예. 그 걱정거리가 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지만 네. 그러지 않고 시간을 요한다면 걱정거리를 조금 옆에 밀쳐두고 내 할 일, 내한테 필요한 일 그걸 자꾸 하는 훈련을 하면 강박증인 경우 강박증도 좀 많이 좋아지고 예. 일반 사람인 경우는 강박증이 걸릴 확률도 훨씬 적어질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강박증 정도가 심한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강박증은 떨치기 힘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박증을 잘 극복하잖아요. 예. 그러면 세상에 못할 일이 극복 못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 그렇군요. 생각을 그냥 탁 놓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이제 강박증을 이야기했고 네. 그 전에는 또 정신병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정신이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자살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자살 뭐 OECD 1위국이라 하잖아요. 네. 자살 우리가 힘들면 이제 죽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그 자살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 저희가 정신병에 대해서 이렇게 몇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테라피에서는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샵 1252로 보내주시면 전현수 박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